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DMZ 250km를 따라서 전설여행을 떠나보도록 합니다. 오늘 전설여행의 길잡이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조희웅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례지만요. 예. 교수님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올해 한국식 나이 73이에요. 73. 네. 그러면은요, 예. 1943년생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를 네네. 어린 시절이실 텐데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남지는 네. 않고요. 장면들이 예, 띄엄띄엄. 단편적인 기억들이 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또 이상하게도 9월 입학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9월 달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듬해 6.25가 났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2학년을 올라가기 직전에 네. 그때에서 나는 아주 굉장히 산골에서 네.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를 다니는 때가 제일 기억에 지금 남는 것 중 하나가 충격적이었던 게 네. 내 담임 선생님이 네. 총살을 당했다고 그냥 야단인 그런 사건 같은 것이 네, 네. 남아 있었고 또 곧 또 피란을 가게 됐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 정말 끔찍했던 것은 지금 신당동의 벌티고개라나요? 무슨 네. 고개죠, 그게? 예,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쪽 계곡에 전에는 거기 2대 무슨 기숙사 터도 있고 병원 터도 있고 그랬던 데였는데 거기에 밑에 계곡에 눈이 쌓여 있는데 눈에는 죽은 사람들 시체가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넓혀져 있고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린 마음에도 굉장했습니다. 피란 중에서 또 하나는 가다가 어느 민가에 묵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말소리가 굉장히 들리고 그래서 마을간을 보더니 우리가 머물던 마을간에 호말들이라고 그래요. 중공군들이 타고 온 말들이랑 두어 마리가 매 있고 바깥에서는 따발총 같은 걸 거꾸로 맨 그런 중공군하고 인민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공군은 막 수하려고 그러니까 생전 그렇게 이상한 말도 처음 들었고 그러고선 조금 있다 이제 그들이 떠나는데 달구지를 끌고 대포 같은 걸 끌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미군 폭격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방공호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뛰어들어갔다 얼마 있다 이제 쌕쌕이 소리, 이게 쌕쌕이라고 그러는데 B-29죠. 그것이 폭격을 시작을 하는데 내 머리 위에서 그냥 금방금방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한두 시간은 그렇게 퍼붓했을 거예요. 그 마을에다. 아마 중공군이 머물렀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어갔었는지 그래서 폭격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폭격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방공에서 나갔더니 이웃집 사람들이 죽었다는 하여튼 이웃집에 집이 하나도 안 남고 우리가 머물던 집만 남아있더라니까요. 그런저런 별 얘기가 다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린 시절에 지금 이 띄엄띄엄 기억난다고 하셨지만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시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이게 집단적인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분단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DMZ 특집을 준비하면서 지도를 한번 쭉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까지, 이게 서쪽에서 동쪽까지 DMZ와 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DMZ에 지금 민간인들은 쉽게 갈 수 없지만요. 그렇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이것도 사람들이 일상을 누리는 터전이었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주로 내가 다니던 학교가 그 이북에서 피난온 학생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 학교에. 그런데 그 중에는 뭐 먼 저기 함경북도나 뭐 남도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바로 네. 적경지대에서 건너온 사람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 적경지대 직구문 불린 사람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살지 네. 못하고 그러는 마을에서 커서 거기서 무슨 뭐 물장구도 치고 네. 뭐 고기도 잡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늘 해요 만나면. 그러니까 뭐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시장을 다니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지금 완전히 그냥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없는 게 벌판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버린 셈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럼요. 뭐 이게 비무장지대 네. 군사 붕괴 선임이다만 예. 하지만 사람이 오래 살아왔던 지역이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들을 민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요. 예. 우리가 전설 따라 뭐 예. 삼천리 하면 예. 다 이제 뭐 이게 충북 어느 지역 이야기다 또는 뭐 평안도 어느 지역 얘기다 이게 있는데 유래가 자 본격적으로 한번 예. 우리 조 교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볼 텐데요. DMZ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그리고 네. 지금 뭐 사람도 살고 파주인데요. 네, 네. 여기에 율곡 이 선생과 관련된 전설이 예. 있다고요? 예, 예.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참 그 유명한 얘기고 그런 자료인데 그 화석정이라고 하는 곳이 네. 경기도 그 파주시 파평면 네. 율곡리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름이 율곡리네요. 예. 네. 그런데 그 선종도 대왕 때 네. 율곡이 굉장히 예지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멀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거다 네. 하면서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유언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네. 그 화석정이라고 하는 정자에다가 네. 기름칠을 해놨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기름칠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죠. 그 당시는. 이유는 모르고. 예, 그러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선조가 피난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몽진을 하는데 깜깜한 한밤중에 네. 그 강가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보니까 건달 나룻배가 없어요. 네. 참 난처했겠죠. 그 신하들이 순간적으로 율곡에 그 유언이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그 유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정자에다 불을 질러라. 그래서 기름칠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기름칠을 한 거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불빛이나 화광이 대낮처럼 밝아졌죠. 네. 그래서 그 배도 찾고 강도 건너갈 수가 있었고. 그 칠 같은 거죠. 밤에 그렇죠. 왕이 이제 피난을 가는 과정에 이제 임진강 앞에서 이거 그러니까 정말, 국난을 위해서 그만큼 뭐 율곡이 굉장한 예지를 가지고 대비를 해주기도 했고. 율곡 이 선생의 예지력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봐도 이제 이 밤을 나처럼 밝힌 조명 역할을 했군요. 예, 그렇죠. 자, 우리나라 파주시와 마주보고 있는 북한 지역은 바로 이제 장단과 개성 또 개풍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개성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개성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성하면 이 황진이가 떠오르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그 개성이 고려에 정말 그 500여 년의 그 수도였기 때문에 네. 숱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개성의 황진이 얘기도 황진은 기생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로맨스가 많죠. 남자들과의 얘기. 근데 이게 개성이 황진이 때문에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도시인데요. 예. 참 이게 로맨스는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잖아요. 네. 사랑의 도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니까요. 네. 개성 사람, 수원 사람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봤는데 네네네. 이게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 좋게 생각하자면 아마 좋은 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개성 사람이 그만큼 장사 수완이 많았다고 하는 뭐 그런 그 얘기와도 이제 연관이 있겠는데 네. 문제는 재밌는 거는 개성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 장사 수완이 좋지만은 수원 사람에겐 또 못 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개성 사람하고 수원 사람이 언젠가 함께 모여서 동행을 하게 됐는데 네. 둘이 가다가 길가에 가다가 어떤 예쁜 그 처녀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도 지독하니까 신발이 다르니까 그걸 벗고 가다가
이 처녀를 만나니까 이게 그 맨발로 가는 거는 조금 재미 말이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둘 다 이제 신었죠. 네. 신었는데 개성 사람은 그 신발 신고 가는데 수원 사람은 그 신발 신고서 꼼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움직이면 이게 다르니까 처녀가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움직였다 하는 얘기죠. 누가 그러니까. 더 지독한가? 예, 그렇습니다. 누가 더 수전노인가? 뭐 이런 게임이군요. 네, 수전노인 게 그러니까 네. 돈을 아끼는 사람이 수전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밌네요. 자, 개성은 인삼이 유명한데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개성 인삼을 이용해서 수림의 화장품을 만든다고 이제 전해오는데 특별히 개성 인삼 이렇게 부르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옛날 그 어떤 사람이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가 살았는데 평생 소원이 그 자식 갖기를 굉장히 소원을 했답니다. 근데 자식이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기를 내일 아무데 가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튿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이제 따라서 예언받은 그 곳으로 가봤더니 아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웬 이상한 풀에 열매가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다가 자기 집에다 심었대요. 심어서 봤더니 그 풀이 하나 이제 났는데 그 풀이 그 이상해서 이게 뭔가 하고 뽑아봤더니 그 뿌리에 생긴 모습이 꼭 사람과 같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그 풀 이름을 인삼이라고 했답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인삼이라고 했다는 뭐 이게 바로 그 개성 인삼의 유래라고 유래이자 시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개성시 옆에는 개풍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 박완서 선생님이 이곳 출신이라고 하던데, 자, 이곳에는 지명과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풍하고 관련된 이게 고려사 우리 그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에도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도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풍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국을 땅을 보러 다녔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개성에 이르러서 공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공령입니다. 공령이라고 하는데 이르렀는데 거기 그 왕시성 가진 사람 왕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걸 봤죠. 그 가만히 보니까 집 짓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이 혀를 찾겠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걸 보고 왜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올바로 좀 알려달라. 집터 같은 걸 알려달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왕룡이 그 도선이 해준 말을 따라서 집을 짓고 또 도선이 뭘 예언을 했냐면 2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대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왕건, 세울 건자, 왕건이라고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거든 이 편지를 주라면서 밀봉한 편지 한 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도선이. 그래서 그 2년 후에 과연 이 그 왕룡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게 왕건이죠. 왕건이 나중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고려 태조가 됐죠. 자, 이번에는 연천군으로 가봅니다. 고목생화,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과 관련된 풍수설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영감이 장가를 들이지 않은 외아들을 잃었어요. 죽었습니다. 어떤 도사가 그 영감에게 동구 밖에다가 마을 밖에다가 그 아이의 묘를 쓰고 거기다가 정자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정자를 지었어요. 그런데 정자를 짓고 거기에 올라가 있자니까 갑자기 쏘나게 그냥 그 천둥번개가 치면서 천지개벽하듯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게 뭐 어떡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꼭 틀어박혀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밑을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처녀였는데 비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자 위로 올라왔던 거죠. 뭐 그 뒤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여튼 두 남녀 사이가 거기서 관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영감은 늙은 나이에 고목이죠. 고목에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그래서 꽃이 폈다는 얘기죠. 고목생화 설화라고 흔히 그러는데 외아들을 잃어서 슬픈 이야기인데 그 뒤에 또 이제 늦게 아들을 다시 얻게 된 경사를 정말 약간 슬프면서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조희용 교수와 함께 DMZ 240km를 따라서 전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조금 전에도 소나기와 정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보랏빛 도라지꽃으로 표현하고 있던 대목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철원에 도라지꽃 기원설화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식물마다 식물의 유래를 얘기하는 많은 전설들이 있는데 도라지꽃 전설도 그런 예입니다. 어떤 그 화천군에 처녀 하나가 산으로 그 나무를 갖다가 어떤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그 총각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굉장히 그 총각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처녀의 부모는 그걸 모르고 이 자기 그 딸을 다른 곳에다가 그냥 혼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게 된 거죠. 그만 이 처녀는 상심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병석에 누워서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거든요. 나를 내가 죽으면은 뒷산에 묻어달라 이렇게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은 그 처녀의 무덤에서 갑자기 이름 모를 그런 그 풀이 하나 돋아나는데 그것이 그 보랏빛 꽃이 피어서 그 꽃 이름을 그래서 이제 도라지 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라지였던 모양이에요. 그 처녀 이름이. 그러니까 도라지 꽃이라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정말 소나기 내용하고도 좀 닮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군에는 어떤 전설이 있나요? 네, 화천군에는 그 미륵바위 전설이라고 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데요. 미륵바위. 이 바위는 그 화천읍의 대리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어귀에 이 바위가 있는데 옛날 그 과거를 보러 가던 어떤 사람이 그 바위에다가 공양을 드렸대요. 아마 신령스러운 바위니까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그 초립동이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서울까지 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선비가 그 초립동과 동양에 가다가 어떤 주막에서 묵다가 초립동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말하자면 나중에 그 화천 현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초립동이가 알고 보니까 미륵바위에 말하자면 그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난 현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미륵바위에 그 신이 나타난 거겠죠. 그러네요. 이거 요즘에 저 입시 보는 학생들 귀가 솔깃한 전설일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그 바위를 찾아서. 자, 양구군으로 가봅니다. 요즘 그 송일국 씨의 삼둥이가 참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근데 양구에는 넷쌍둥이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일입니까? 이조 그 중엽대 일이라고 그래요. 그 이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외자학인데 이학이라는 사람이 양국은 동면에 있는 인랑리라는 데에 정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처녀를 맡게 해서 이제 장가를 들여준 거겠죠. 살게 했는데 그 혼일 첫날 밤에 신랑이 보니까 신부가 젖을 넷이나 가지고 있더래요.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렇죠. 그걸 처음 알았겠죠. 남자가 신랑이.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그래서 이제 혼인은 이루어졌고 후에 그게 그 저신에게가 왜 그러냐면 네 쌍둥이를 신부가 낳은 거예요. 전설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네 아이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인체적 구조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전부 넷이 다 장성해서 묵과에 급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름이 원래는 그 늑대랑자, 일이랑자라고 그럽니다. 그 일이랑자의 인랑리였다고 그러는데
후에 그게 이제 사람 인자로 바뀌어졌다 그래요. 자, 오늘 민담 여행의 마지막 지역으로 왔는데요. 바로 동쪽 끝에 고성군입니다. 자, 이곳에는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미, 모기, 개구리에 이어서 호랑이까지 퇴치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고려 때에 그 거라는 물리친 유명한 우리나라 역사상에 유명한 그 강감찬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 이야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러니까 고성군의 옛날에 굉장히 그 개구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밤이면은 개구리가 울어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네. 그래서 그만 그 고통을 그 하소연을 했더니 강감찬 장군이 그 부적을 써가지고 그때 강감찬 장군이 그 마을에 아마 원님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의 하소연을 받아가지고 부적을 써서 날렸더니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개구리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죠. 또 모기 얘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기가 물어뜯어 많아요. 뭐 시골 농촌이니까 모기가 많겠죠. 뭐 습지가 많으니까. 역시 그 강감찬 장군이 도술에 굉장히 능했던지 그 부적을 써서 날렸더니 그때부터 그 모기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뭐 또 호랑이가 그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물어갔는데 그것도 뭐 또 강감찬 장군이 호랑이를 호령을 해가서 쫓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이게 재밌네요. 저는 모기도 손으로 때려잡고 뭐 개구리도 잡고 그러다 이제 호랑이 잡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술 같은 이야기네요. 자, 참 바쁘게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DMZ 250km 따라 떠나는 전설 여행. 옛날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자, 언젠가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설화로 전설로 민담으로 남겨지게 되겠죠, 교수님? 그럼요. 짧다면 짧은 그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물론 이것도 전부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았겠죠. 설화라는 거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들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적경 지역의 설화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이 좀 그 체력이 돼서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가 DMZ 기획을 하면서 이 DMZ 지역을 따라 떠나는 전설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요. 지금은 갈 수 없는 이 지역도 불과 60년 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기쁨, 슬픔, 다 희노애락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특별기획 잊혀진 땅, 그러나 희망의 땅 DMZ.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조희웅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안에 또 다른 DMZ, 민통선 마을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민통선 마을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